막 어떤 폭풍이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일단 언론도 누구도 다 부인하지 못하는 거. 황교안을 앞서고 있는 김용호의 카리스마. 나 일단 그거 첫 번째.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황교안의 측근인 민경욱이 이 경선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진짜로 아사리판 된 거예요. 공천이지 사천은 없었다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서 당대표 사천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백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뒤집으면은 모든 공천이 다 뭐랄까 공신력이 잃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컷오프된 자가 당대표의 한마디에 의해서 다시 경선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 자체는 이미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예. 모든 판이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요 언론이 너무 이상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에서 일단 그 공관위원장이 사천 의혹이 벌어졌다 이러면 그걸로 아마 특집 기사 한 조선일보는 6개는 정도로 썼을 거예요. 매일 2개 이상씩 쓰면서 뭐 계속 민주당 공천의 의혹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란 일으켜 난- 내분 생겨 뭐 나는 세상에 중앙일보가 어. 실제로 지금 별로 큰 일인 것 같지도 않은 개국본의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 문제 네. 보이스피싱 좋아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잖아 그리고 그거를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적으로 김남국 변호사 지금 이제 김남국 후보한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구체적인 얘기를.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김남국을 까는 데 쓰고 있어요. 도대체 그거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데스크에서 허락을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비슷한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김영호 같은 경우는요. 이 공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6개를 당 대표가 들이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실력이 있으니까 2개만 받은 거죠. 김영호에다가 마이크 들이대고 장문의 해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 근데 보면서 그 전까지는 기품이나 이런 품위 같은 걸 있게끔 했었는데 오늘은 딱 당 대표가 얘기할 때 처음에 이랬습니다. 공관위는 공관위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당은 당대로의 힘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 힘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번 선거에서 제일 눈여겨봤던 게 그 부위원장으로 나왔던 사람 황교안 대표가 제일 처음에 들이받았었죠. 예. 그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천을 제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이 그랬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나갈 지역이나 결정해라. 예. 그렇게 갖고 서로 치받았던 악연이 있는데 예. 요번에 측근 중에 측근 민경우 같이 다시 꽂아 넣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황교안의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황교안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 달 뒤면 잘 못 볼 뿐 아닙니까? 당대표에서 논란에 있어서 선거 뒤에 황교안이 종로에서 떨어지고 예. 예상보다 안 되게 되면 권력의 끝을 맛보게 될 뿐이지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민경욱을 꽂아 넣을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김영호가 민경욱을 받아준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말해봐요. 예. 뭐 되게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를 몇 번 돌려봤다거든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과 네. 그 지역을 탄탄하게 갖고 동네에서 침 좀 뱉는다 하는 의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침을 뱉잖아요. 그러니까 침 실제로 좀 뱉어서. 뱉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게 대놓고 기사화까지 됐는데 지역 관리는 탄탄하게 했을 겁니다. 연수을 쪽이 원래 보수가 좀 강했는지 모르지만 민경욱이 들어선 다음에 박근혜 라인이나 황교안 라인까지 들어서서 뭔가 잘 끌고 갈 것이다라고 언급이 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있- 제가 이런 보기에는 게 떨어질 있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김영호가 컷오프 시킨 건 이유가 있어요. 예.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야. 최소한 막말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요. 김진태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몇 명 날린 건데 시범으로 시범 날린 건데 이걸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 번복을 해버리면요. 컷오프의 의미랄까 이 개혁의 의미. 예. 경선을 시키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예. 경선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정봉주원이 그런 거라니까 막상 시켜놓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을 잘라내고 싶은데 잘라낸 방법이 컷오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이걸 뒤집었다고 하는 건 이건 김영호가 오늘까지 이뤄놓은 나름의 개혁 이미지가 다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예. 이 상황인데 지금 이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민경욱 하나 살리자고 이 공천의 점수가 사실상 한 40% 정도 깎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이 들면 원래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손이를 머리를 잡으면서 이 정치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카메라가 많을 때는 손동작 하나도 서투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기 머리 아파서 관자놀이 누르다 보면은 아 두통을 골치 아파하는 뭐 이런 거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머리를 양손을 거머 주었어요. 오늘따라 두통이 심하다 백브리핑에서 얘기하면서 아 룰을 바꾼 건 아니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두 사람은 경선에 다시 넣기로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끔 얘기해버린 거 이거 자체가 본인 스스로 모욕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구 달서갑은 이두화 전 의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천 연수울 여기는 민현주 전 의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유승민 기름에 예. 그러니까 민현주 전 의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유승민계라고 하지만 민현주 의원이 일단 이미지가 민경욱하고 딱 섰을 때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19대 의원을 예. 했고 민경욱이 20대이기 때문에 저희 두 현직 전직 의원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거기 지역민들은 아는 거죠. 지역민들은요 민현주를 훨씬 원할걸요. 하긴 부끄럽잖아. 아유 누구냐 침 뱉는 사람을 맨날 이상한 소리나 찍찍 올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외모로도 내가 외모 비하는 진짜 하기 싫은데 비하해. 다른 사람들은 외모 비하하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 얼굴을 누가 믿어? 야 비하한다고 이렇게 나갈 줄은 생각. 아니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론이 너무 저질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있다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쪽 지지자들은 사이다라고 느낄지 몰라. 근데 그런 정치인들의 말로는 뭐냐면은 나중에 내놓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대안이 훨씬 이미지 좋은 사람 택하고 싶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는 민경욱은 뭐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경욱을 경선으로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 어떤 근거도 없이요. 네.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경선은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권이든 자기가 내렸던 결정을 뒤집을 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를테면은 중구 영동구 부산 같은 경우 김비호 후보 예. 그 경선에 다시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따져서 살펴보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렇죠. 경선에 나갔고 1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 놓고 보면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게 권위가 인정되는 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 공관위원장이 사천은 없다고 오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예. 힘 빼기지 않겠다 얘기해놓고 불과 3시간 만에 나와서 아 오늘따라 머리가 아프다. 참 그거 두 사람은 경선하기로 했음 끝. 이게 뭡니까? 이게 공당이 아닌 거죠. 솔직히 나중에 제 말을 한번 잘 듣고 기억하셨다고 보세요. 연수울 주민 여러분 한번 강서갑 민주당의 경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냥 미래통합당의 보수의 어떤 그 품격이나 승리를 위해서라도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민현주 의원 정도라면은 그래도 호적수라고 할까? 맞서서 그래도 괜찮은 싸움을 벌일 수 있어. 서로가 그냥 진흙탕 속에서 인신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민경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마도 여러분들이 민경욱을 당선시키는 순간 완전히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일찌감치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던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민경욱이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민경욱 의원 같으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에선 불출마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별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공천 안 해주면 나 나가서 혼자 뛸 거야. 그리고 당에 들어가지. 정말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도 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이 경선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수구인데 정말 싫다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옆에 많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저는 제가 이 고향 가봐고요. 연수구를 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왜?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 이것도 권선징악이야. 아니 잠깐만. 근데 고양갑 후보가 이기고 있잖아. 괜찮더라고. 문명순 후보. 문명순 후보. 그분도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잖아. 저기 문명이잖아 지금. 노동운동을 쭉 해왔던 그런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명순이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고양 시민들과 교감한 결과가 나왔기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고양시 갑 선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저 문명순이 심상정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직 2위.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심상정이라는 1위가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중부일보에서 한 그 여론조사가 네. 30%가 유선 전화가 들어가 있어요. RDD 방식으로 예, 그렇기 집어넣어서 때문에 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보수 쪽이 조금 더 높게 잡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 그리고 그 후보가 이경환이에요. 알지. 이경환이 나하고 방송을 몇 번 했어. 아, 양아치구나. 성수님이 세상에 진짜. 잘 알고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어. 현명한 분들의 선택을 해서 푸나님이 꼭 새날에서 인터뷰 예, 해주셔야 그리- 됩니다. 그리고- 이경환은 저기 어. 고향에 민경욱이에요. 저기 연수구 의뢰는요. 정일령 전 인천공항고사 사장이 지금 네. 확정이 됐거든요. 예. 정일영 대표. 예.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인지도하고는 다르게 뭔가 또 해낼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구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부끄러운 애들이 있잖아. 네. 민경욱이, 김진태 정말 이런 부끄러운 애들은 좀 이경환 지역을 정말. 대표하던 부끄러운 그 당을 좀 이렇게 이은재 당을 좀 대표하는 부끄러운 애들은 좀 쳐내고 시작하자고. 맞아요. 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달라도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무슨 자기 지역계 뽑아주고 이런 짓은 좀 하지 좀 마. 진짜 국민들도 아니고 말이야. 씨. 자, 진짜. 그렇다 치고 어쨌건 지금 이 파워 게임에서 김영호가 현견한테 좀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 대표 나도 한번 세워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한 달 뒤에 되면 그걸 비대위가 됐건 뭐가 됐건 임시로 이끌어갈 사람은 지금은 김용호밖에 없습니다. 한성교가 건너와서 당 대표를 하지 않는 한. 근데 그건 뭐 쉽게 될 일이 없을 아니 테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한성규 얘기를 왜 자꾸 해, 형? 좋아 요즘 밀어줘야 돼 우리 그 양반이 미치겠어, 지역도 출마하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나 엉망이 돼버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어쨌건 여기다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한성교가 황교안이 비례대표 후보 뭐 순위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성교의 배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김영호 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분을 위해서는 언제든 자리를 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13명이 들어온 거죠. 예. 엄청난 숫자가 왔고 거기서 많아봤자 30명 출입니다. 예. 근데 특별하게 넣어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한두 건데 명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한성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옆에 보면서 폼난 거 되게 많은데 예. 전 공병호 소장이 자유기업원 원장 할 때부터 알았는데 예.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본 건 진짜 처음이에요. 이 양반 뭐라고 했냐? 알아서 하겠다. 일단 김병민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인재인데. 인재라고 그렇게 돌려막기를 했는데 인재 재발견. 김병민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재발견인데 솔직히 그냥 발견처럼. 김병민은 한때 출연 1위였어. 종편에서 가장 미통당을 갖다가 정말 연락이 빠르졌던 친구인데 그 공도 뭐 예를 들어 10번 이하로 밀린다. 그럼 누가 거기 가서 인지하겠어요? 근데 지역구 공천 받지 않았어요? 못 받았어요. 쟤는 애초부터 어. 지역구에서 싸울 생각이 없어요. 피곤하거든요, 그게. 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피셜로만 해석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성교가 머리 조아리면서 황교안한테 그러면 이 대표님 말씀처럼 공천하겠습니다는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내밀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김영호나 이런 쪽에 자기네들이 공간 잘라내면서 걱정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30명에서 50명을 뽑는 게 목표가 아니라 떨어진 480, 470명이 문제일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가세연에 죄송합니다. 김세희 전 기자도 잠깐 있고 그랬잖아요. 김병민이 광진갑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랬죠. 야, 그렇군요. 이렇게 그럼 돼서 예. 김병민도 굉장히 불쌍해요 지금. 김병민이 얼마나 관심 받겼으면 공천 받은 것도 몰랐어. 미안. 아니 근데 김병민이 원래 비례 아니면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아까 김병민은 우리가 일찍이 불과 2, 3개월 전에도 박종진은 정치를 안 한다고 했었어. YTN에서 YTN 같은 거 방송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 얘. 쟤는 어떻게 평론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 편들지 했던 애예요. 방송사가 과연 저 사람을 왜 계속 부르나 궁금할 정도. 그리고 김병민 그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보세요. 일배 저리 가라야. 그럼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천하다. 그러니까 민경욱 찍어낸다고 해도 김병민 들어오는 거지. 광진갑이면은 뭐, 야 이제 조금 아, 있으면 떨어져요. 다시 방송으로 들어오겠네.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다시 방송하러 오겠네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니야? 15% 이상 못 받게 해서 개털리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야? 아 참. 정말들 대단합니다. 아 불쌍하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뭐가 됐건
그 잠깐 얘기했지만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절대로 자기는 정치의 뜻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 그 옆에 앉아 있을 때 손학규 비서실장을 하시던 장모 의원께서는 우리 당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한 분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한 분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지역을 맡고 한쪽은 공천도 못 받고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야, 근데 성동일 파워가 대단한데요. 알람이 안 떴는데 예. 30분 지나니까 거의 만 찍네. 성공했다. 예, 우리 출마합시다. 내가 봤을 땐요, 그 열린민주당이잖아요. 예. 거기에 김성수는 내보내고 싶어. 맞아. 왜냐면은 이제 저쪽에는 김병민이 있다면 우리 쪽엔 김성수가 있잖아. 그래. 뭐 어떻게 나를 망신을 아니 거기는 열린공천이기 때문에 아이고, 열린공천이기 때문에 막 김성수 찍어내면 거절할 수 없을 걸. 그럼요. 오늘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따가 발표한다 그래서 읽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김성수 이름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오겠지. 내가 찍어놨다는 얘기는 못하잖아. 애들 몇 명 풀어서 김성수 이름을 이미 올려놓은 지 한참 그러니까 됐어. 지금 박동수는 김성수를 쫓아내고 성동일의 원샷 받고 싶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 재밌지. 내가 뭐가 돼? 나 얘 무서워 오늘. 화르게 써서 미안해요 성수야. 예제해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시험 갖고 이제 그 10살 정색하지 어려졌는데 말자고 진짜 왜 이리 조울증도 아니고. 성수 형 그래도 고소 많이 당해서 이름 나는 것보다 그런데도 이름 한번 올라가서 좋잖아. 내 딴에 위로인데 내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그거 했는데. 고소 많이 당하는 거보다 아니 그런데 이름 올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자,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또 그 뭐 한성교가 안철수 대표님 우리 당으로 오시면 당 대표까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소리 하는 거 하고 그 권은희가 술 드셨어요? 하는 아니 권은희 의원 아주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제대로 얘기했더라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말 좀 그리고 가끔씩. 스토커는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안철수는 안 들어갈 게 확실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 정치만큼 재밌는 거 있어? 더 재밌는 거 갖고 와봐. 근데 만약에 선거에서 꽤 잘 돼가지고 안철수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제가 안철수나 제가 한성교 대표를 밀기 시작하고 제가 한성교 대표를 좀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합치지 말고 니들끼리 따로 싸워봐라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데 안철수가 만약에 저쪽이 지지율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자기네 석 가지고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내부 교섭단체를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려 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접수를 하겠죠. 그때 가서 손학규 만났던 것처럼 당신 나가시고 내가 대표할게 라고 나가겠죠. 그런 꼴이 나오면 저쪽은 황교안도 이미 끝나 있을 때고 볼만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당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6% 정도가 나옵니다. 누가 찍을까요? 나 궁금해 죽겠어. 있어요. 분명히 그 누군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모 씨도 그런 것 같고 임모 씨도 그런 것 같고 좀 그쪽을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 딴 거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어. 가가지고 계속 방어고 있고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 야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이네. 진짜 돈 안 들어. 말 안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말을 하면 떨어져 거기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올라가. 야.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했던 말을 정의당이 가져갔잖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를. 훌륭하다 진짜. 멘트도 뺏기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할게요.